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여당 압승, 민주당 압승,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긴급진단입니다. 집값 안정 기제 유지하고 있고요. 일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런 정보통이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12, 16 종부세 인상, 이달 말 국회 통과 유력, 상계 신도시 공급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 빨라질 수도, 코로나 장기화 다투담에 대해 실효적 전망 바람직,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중간 제목이. 그리고 4.15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가, 전문가들의 전망을 간략 요약해서 보겠고요. 전체 뉴스를 한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니까 싹 한번 봐보고 제 의견도 한번 간단히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는 시장 전망은 약보합,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 정책 우선순위는 이걸 해달라는 건지 한번 봐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건지, 자신들의 의견인 것인지. 자, 상기 신도시 가속화, 종부세 완화, 이렇게 할 거라. 그다음에 다주택자는 매도를 해야 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원은 시장 전망은 약보합이고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할 거고, 정책 우선순위는 광역교통망 확충, 대출 규제 완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투자 전략은 급매를 노려라, 이렇게 되졌네요. 박홍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시장 전망은 약보합,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 상계 신도시 공급 가속화, 광역교통망 확충될 것이다. 투자 전략은 투자 위험하다. 투자는 위험하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겠네요. 신교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전망은 약세고 총선 후 규제는 일부 완화.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는 양도세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투자 전략은 관망. 이광수 미래에셋태우 수석연구위원, 약보합 예상하고 있고요. 현상 유지될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상계 신도시 가속화, 다투겠다는 매도를 할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 자문 대표 께서는 시장 전망을 급등, 이분만 특이하게 급등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약보합인데. 그 다음에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 하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은 매수하시려네요. 이상호 이분만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약세가 될 것이다. 현상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할 것이다. 양도세 보이시는 완화할 것이다. 투자는 위험하다. 자,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생각마다 사람은 다 틀리니까요. 저는 이분들처럼 시장 전망은 대다수가 한 것처럼 약세가 될 것이다. 약세, 엄청난 약세, 아주 안 좋은 약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총선 후 규제는 현상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민주당 특성상 강화할 것이고,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도 다 강화할 것이고, 건보료 이런 것도 다 강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다 강화로 보는 거예요. 지금 더욱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예상되어지는 게, 토지 공개념 도입,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더욱 그 시장을 쪼아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런 시장을 쪼아대는 것이 공급 감소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이 많고, 공급될 때도 많아요. 그다음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가격이 하향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울만 일부 지역이 좀 특이한 곳, 서울은 이제 워낙 물량이 적으니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총선 문제만 지금 되어진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저 같은 경우도 단기간 해결될 것 같은데 단기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은 잘해서 단기간 해결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것 같았다. 2020년 내내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총선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도 규제 정책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전문가 의견들 한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집값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고요. 당정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종합부동산 등 보유세 강화와 상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도와 정책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낸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고요. 규제 유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심. 한국경제신문이 16일 부동산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총선 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도가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고요. 함영지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발안 등이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여당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작년에 내놓은 대책들이 이번 20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의 종부세 기존보다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해서 세율은 0.1에서 0.8포인트 높아지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 상향. 12.16 대책이 강화된 개정안에서 맞춰보면 올해부터 보유세, 종부세 부과되려면 과세 기준인 6월 말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이전 총리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등이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경기, 성남 등 지에 출마한 일부 여당 의원은 국가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을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서 종부세, 세액공제를 종전 10%에서 30%에서 20에서 40% 올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산공제를 상한으로 기존에서 70에서 80% 상향하는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라는 지적이 많고요.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9억 4,800만 원으로 상상수가 9억을 넘겼습니다. 특별세라는 종부세 취지에 부합하려면 12억 원 또는 15억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박원과 국민은행 WM 스타 문자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이미 고강도 수요 억제, 상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금도 규제가 강한 편이고 주택시장에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상기 신도시 공급 속도 낼 듯 여당의 압승으로 수도권 상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경기 고양 장지구 신도시 철회를 두고 맞붙은 고양 등 지역구에서 여당이 승리했고 고양 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상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봤고요. 이강수 미래에셋 수석위원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후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면서 상기 신도시 공급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호 인베이드 투자 자문대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고요.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인프라 투자 자금이 다른 쪽으로 배정되면서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추진이 타격을 받는다면 수도권 지역의 자산 가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에 투자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련 규제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됐고요.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도입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기훈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 만큼 임대사업자와 자영업자에 영향을 주는 규제는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요. 주택시장에 대한 침체 장기화될 수도 총선 이후에는 주택시장 악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은 상당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정부의 규제 기조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은 일각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연될 수도 있는 우려마저 나온다며 경기가 반등한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다주택자의 집을 어떻게 팔지 출구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가장 가격이 떨어지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1년 이상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론가들이죠. 이론가들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수자들은 매도자들한테는 빨리 팔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매수자들은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거리가 될까요? 하여튼 그건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 정책 우선 순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네요. 이게 종부세도 완화시켜주고 양도세도 완화시켜주고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시켜주고 보유세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게 정책 우선순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절대 이렇게 할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지금 힘드니까 더 여기서 강화는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만 좋아지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더 이렇게 규제의 일변도로 갈 거라는 이 정부의 특성입니다. 그냥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머리에 있는 구조적인 생각, 그분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도 강도 상승 멈추고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커졌다 이렇게 나오졌네요. 그다음에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 오늘부터 2년 거주해야 우선순위 주고요. 그다음에 청년 신혼 전세대출 확대해서 빌라 전월세 들썩거리고 있다. 총선 압승한 민주당의 핵심 주거 공약 영향은 서울 전세가 상승세에 소유자들 빨리 지원해달라. 빌라 아파트로 관심 옮겨져 정부 수익 공유 모기지도 추진. 청년 주거 형태 만 30세 이하 청년 전용 대출 상품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1억 원 버팀목 대출 한도 6천만 원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3,500만 원 연 1.8% 월세 40만 원 연 1.5%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천 1.1%에서 2.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2.2억에서 1.7%에서 2.75% 신혼 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 기대 한도 4억 원 1.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 서울 과천 분당 2년 살아야 청약 1순위 자격 준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수요 주도권 방 개펄 1단지 주공 둔촌 주공 분양에 적용시키겠다. 그다음에 대구 청약도 비규제지역으로 풍선 효과 있다. 이렇게 여기도 서울 노도강 상승 멈췄다. 같은 경제신문인데요. 아파트가 3주째 내림 시 수용성도 풍선 효과 꺼져 노도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그래프 하향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